정읍시 수성동 제1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택시와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아내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이 전북 방송을 찾았습니다. 지역별 현안과 의정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창군 공읍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3월 복용하고 남은 디에타민 10정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비 모양인 디에타민은 단기적인 체중 감량을 보조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로 처방이 필요한 약품입니다. 전북경찰은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재범 우려가 커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밤 10시 40분쯤 정읍시 수성동 제1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택시와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4명과 트럭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택시 운전사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오른쪽에서 오는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방송은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역별 현안과 의정 활동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 정읍과 고창에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지난 3년 동안의 소회가 남다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해제 문제가 20년 동안 말로만 이루어졌는데 제가 2년 이내에 그 부분 해결했고 노을대교도 근 20년 동안 말로만 되는데 작년에 국가 기본계획으로 확정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면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윤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41%, 또 폐기되거나 철회된 건수를 제외한 법안 발의 건수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2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윤 의원은 즉각 대체 입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생산 조정이 이루어져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또 그 체계 속에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양곡관리법에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정읍 관련 신규 사업으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인프라 구축에 200억 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8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고, 고창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250억 원, 90호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290억 원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예산도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따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정부 예산 신장률보다 우리 지역에 온 국부 예산 확보율이 3년 내내 높게 확보해서 공약을 이행했다. 지역별 현안과 논란에 대한 입장도 엿볼 수 있는 헬로 이슈 토크 윤준병 국회의원 편은 27일 밤 8시 55분 채널 25번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6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아내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해자 아내는 남편이 동창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가 없었고 다음 날 아침에서야 뒤늦게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외상성 경막하출혈, 일종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의식과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지만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지난해 8월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 마련된 정읍의 한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50대 A씨를 폭행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20분쯤 고창군 공읍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계좌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금을 지출한 황호진 전북교육청 전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범죄를 분리해 판결했습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죄 피해액이 80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598건의 보험 사기가 발생해 1,8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은 83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고의 사고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월과 6월은 농가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던 건 바로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상식처럼 됐습니다. 문제는 농가의 바쁜 시기가 겹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몇몇 지역에서는 노동력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가의 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노지 채소를 수확하고 사과꽃을 솎아내는 등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일손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면 농가가 일정한 규모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사설 인력중개소를 통해 인부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에 14만 원씩 들어가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일손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올해 전국 1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면 농협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경북 의성에는 캄보디아 여성 50명이 들어와 이번 달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날에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작은 농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농사가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만 필요한데 그 10명, 12명이 다 필요 없는데도 뭐 써야 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군하고 새의성 농협에서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제가 필요한 만큼 노래 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이들의 급여와 숙박은 농가와 농축산부로부터 받은 비용으로 농협이 운영합니다.
공공형으로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는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괜찮으면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노동자의 의욕을 높였습니다. 사설 인력중개소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10만 원대로 이렇게 하고 이 근로자분들이 일을 잘한다고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설 쪽에서도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냥 극성수기에도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봄, 가을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만큼 경상북도는 꾸준히 노동 인력을 확보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도는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력을 41만 명 지원하고 올해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신기로 추진하는 등 국외 인력 35만 명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농촌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물의 건강한 생장부터 귀한 인력 모시기까지 몸과 마음 모두 바빴던 농가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노동력에 대한 고민만큼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당락을 가를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는 5월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전북 정치권엔 운명의 달로 다음 달 내로 민주당 중앙당 지침을 받은 전북도당의 지역위원회 조직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유권자들로부터 겉으로만 겸손한 체하며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이나 골목대장처럼 지역 내 왕노릇을 했다고 평가받는 현역 의원 및 지역위에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본평가는 총선 100일 전에 이뤄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역위 조직감사 결과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실상 5월 현장 실사를 통해 전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컷오프 윤곽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앙당과 각 광역시도당이 시행하는 지역위원회 조직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직감사는 당무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감사 시점까지로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을 평가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가 전라북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북지역협의회는 지역 천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북지역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전북형 민관 상생제도혁신 300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건설적이고 전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지역 간 소통의 역할을 여러분께 부탁 올립니다. 남원시에 42명의 몽골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는 등 올해 중 210명의 계절 근로자들이 영농 현장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26일 그린 예식장에서 42명의 몽골 계절 근로자 입국 환영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운봉 등 24개소 농가에 배치돼 오는 9월 21일까지 5개월간 일하게 됩니다. 남원시가 올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모두 210명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우리 부족한 농촌 일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